네, 여러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 100일간의 대장정의 시작이 될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특별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는 70분의 시민위원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와 토론, 현재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우리 많은 또 시민위원분들이 미리부터 접속해 계시고요. 많은 기대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2020 서울시민회의 그 시작이 될 오늘 개회식 여러분과의 시간이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자로 함께하는 서울시 아나운서 전유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행사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 주신 우리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직원 여러분께도 큰 박수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19 사태 잘 진압해 오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의미,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노멀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면 좋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여러분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볼게요. 우리 3,000명의 서울 시민위원 여러분, 든든한 여러분의 모습 환영하고요. 네, 이제 화면에 우리 3,000분의 시민위원분들의 성함이 가득 차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큰 박수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랑스러운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의 집단 지성의 힘이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잘 봐주세요. 네, 와,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1000만 서울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대표하실 분들, 네, 이제 온라인 줌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위원분들 만나볼까요? 여러분 함께 손 흔들어 주세요. 손만 흔드니까 조금 썰렁하네요. 와 하고 흔들어 볼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현장 잘 보이시죠?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실까요? 손으로 동그라미.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서울시 스마트 도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오늘 하나된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더욱더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접속 중이신 우리 위원분들 화장실 가시는 것 빼고는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여러분과 우리의 고민과 또 지혜가 담긴 의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면서요. 우리 모두의 생각을 나누고 뜻을 세워갈 우리 3,000분의 시민위원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대표로 현장에 계신 위원분께 위촉장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맞이해 주시고요. 네, 김다영 위원님 역시 큰 박수로 모십니다. 네, 김다영 위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위촉장 수여 드릴 때 온라인과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 기대하면서요. 자, 위촉장입니다. 김다영 위원님이시고요. 귀하를 2020년 서울시민회의 자랑스런 위원으로 위촉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나란히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잠시 그대로 두 분 계셔주시고 여러분 모든 위원분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김다영 위원분께 오늘 대표로 이렇게 위촉장 드렸는데요. 모든 시민 위원분들께 서울민주주의 담당관에서 휴대폰을 통해 발송을 해드렸거든요. 위촉장을요. 혹시 우리 온라인에 계신 위원분들 휴대폰으로 받으신 위촉장 좀 뿌듯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시장님과 김다영 위원님 한번 같이 봐주세요. 네, 휴대폰 혹시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촉장 받으신 거? 네. 너무 꽁꽁 숨겨두셨나? 근데 잘 받으신 거 맞으시지요? 그렇죠? 맞아요. 아유, 한 분께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 좋습니다. 네. 와, 우리 서울민주주의 담당관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애써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네, 우리 김다영 위원님은 편안히 자리로 모시겠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무대 위에서 이제 중요한 순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특별한 순서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기다리신 순서고요. 우리 위원분들께서는 기대하신 특별한 순서입니다. 바로 온라인 소통 시간인데요. 네, 우리 지금 화상회의로 함께하고 계신 온라인에 계신 위원분들과 이야기를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이미 나오셨네요. 우리 네, 이진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진원 반가우시죠? 우리 시민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으셨구나. 근데 너무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뭐 들어오시는 네, 지금 저 샌프란시스코세요? 검문교가 뒤에 보이네요. 배경만
반갑습니다. 마음이 이야,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진원님은 들어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네, 줌 화상이 미리 와서요. 다 같이 서로 인사도 하고 반갑게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이제 비대면 사회가 온다고 하는데 미리 훈련이 잘 되어 계시네요. 네, 미리미리들 들어오셔서요. 서로 인사하니까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네네. 말씀 해주셔서. 예,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동영상 회의를 많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그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서울 시민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장님 말씀처럼 정말 준비된 위원분이시고요. 예, 자, 또 우리 위원님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우리 또 위원님 얼굴 나오셨는데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예, 우리 김민호 시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저 노트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근데 화질이 네. 정말 깨끗하네요. 아니 네, 본래 뭐 미남이셔서 그래요? 네, 얼굴에 그냥 광채가 막 번득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질이 너무 정말 깨끗하시죠? 네, 제가 무슨 핸드폰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평소에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저 대화도 하십니까? 회사에서도 화상회의 줌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언택트한 생활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회의에 특별히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시민 참여 이런 프로그램들 서울시에서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거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이 참여한다는 기쁨이 이제 저의 생각이 정책으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와, 역시 서울 시민이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많은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투표하고 결정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헌법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국민이고 서울시의 주인은요 시민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도시죠. 네, 우리 김민호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예. 시장님 말씀처럼 얼굴에 또 광채도 보이시는데 눈썹 사이에 복점도 아주 잘 보이십니다. 그 내가 사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주 우리 네. 그 서울의 스마트 도시 기술이 이렇게 아주 선명합니다. 예. 네, 시장님 이제 이어서 우리 특별한 순서 또 하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은요. 오늘 우리 하는 행사 형식이 언택트 비대면 형식의 행사인데 서울 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순서로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위원분들도 함께 이렇게 예. 사진에 모두 같이 담을 거거든요. 마치 예, 우리 예. 함께하는 여기 것처럼요. 보니까 뭐 우리 권영애 선생님, 김유진 시민님, 또 킬다맨 후 선생님, 이창률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오영건 선생님, 정말 뭐 남녀노소가 다 있으시네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지역도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찍죠? 네,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도 한 번 더 가질 거니까 네, 2층에 계신 분들은 편안히 잠시 기다려 주시고 우리 여러분 뒤에 보면 우리 카메라 기자님께서 2층에 딱 계십니다. 손은 들고 계시지요? 봐주시고요. 네, 우리 와 온라인에 가득 찬 화면에 가득 찬 위원분들도요. 우리 행사장 2층에 계신 사진 기자님 카메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께서요
하나, 둘, 셋, 찰칵 외쳐주세요. 찰칵 그대로 손 흔들어 주세요. 네네. 여러분 이제 앞에 봐주시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잠시 천천히 내려오실 겁니다. 계단 잘 보시고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포토타임은요. 2층에 계신 위원분들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할 거거든요. 우리 2층에 계신 위원분들 일어나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네, 센스 있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관심 갖고 함께 오신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고요. 네, 우리 공식 사진 멋지게 찍어주시는 기자님 카메라 잘 봐주세요. 네. 환한 미소로 카메라 그대로. 네, 이제 편안히 착석해 주세요. 서로에게 큰 박수 주시고요. 네,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나니까 뭔가 큰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는 건 뭐예요? 뭐니 해도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큰일 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K방역의 중심으로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힘은요. 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바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비롯한 또 우리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많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오늘의 마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환영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지금 우리 시민회의에 참석해 주신 3천여 명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도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민은 안 보이네.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계십니다. 네, 시장님 보입니다. 뒤에 또. 이제 네. 나오셨구나. 네. 예. 사실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네, 과거 같았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행사도 하고 이럴 텐데 이제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회의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회의하는 게 많아졌고 특히 외국의 도시 시장들하고 제가 한 20번 정도 지금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중에 아마 비대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라는 게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주로 이렇게 대화하고 또 많은 행사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결정하는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3,000명의 시민회의가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도 많이 응용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 좋으세요? 네. 예. 근데 어떤 분은 화를 내고 계세요. 한번 웃어 보셔요. 다들. 네. 지금 우리가 얘기가 잘 들리나 봐요. 이렇게 웃고 계시네요. 이제 저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서울은 사실 가장 세계에서도요 어떤가는 민주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로 시민들이 가능하면 시정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또는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선을 정할 때도 그 당시에 거의 1,0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회의할 때도 그때 3,000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최종적으로 그때 결정해 주셨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가 우리가 얼마 시민이 얼마 이상 이 청원을 하면 제가 그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난번에 난임 부부들 아니 아이를 낳겠다고 막 노력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해법을 만드는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누구나 제안하고 또 때로는 투표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면 저희들은 그걸 또 예산을 배치하고 실제 실천이 되게 이런 노력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예산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서 1년에 뭐 500억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얼마입니까? 우리가 1조 원까지 시민들이 결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우리 이 방역이 K 방역이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찬사를 받았죠. 저는 이것도 결국은 시민 정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뭡니까 마스크 하자 그러면 마스크 다 하셨죠? 네. 그런데 뭐 미국은 보니까 뭐 뭡니까 좀 해제해 달라고 막 총도 쏘고 뭐 시위도 하고 우리 또 사재기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위대한 시민 정신의 승리다. 또 우리가 이 과거에 정말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서울시가요 조금만 잘못해 보십시오. 그냥 언론에서 그냥 야단이고 시의회에서 야단나고 시민 여러분들은 가만 계십니까? 저희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을 이렇게 반듯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만들어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민주주의 도시고 또 시민의 정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역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사실은 뭐 모든 분야에서 이 시민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정책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방역 체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른바 생활 방역 시스템으로 가서 한쪽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생활은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균형 잡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부터 먼저 주죠? 지난번에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그때 막 굉장한 혼란이 있었죠.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의견을 냈다면 아마 그런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백신은 누구한테 먼저 드릴까요? 네? 네. 나중에 그건 논의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디지털 사회로 가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너무 이웃고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면 좀 단절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도 좀 더 끈끈한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을까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3,000명의 시장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K 방역인 것처럼 서울시는 세계 최고의 방역 도시가 됐습니다. 뉴욕은 뭐 보니까 16,000명이 사망했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의 도시인데 뭐 물론 네 분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분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울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CAC라고 Cities Against COVID-19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도시들의 모임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지금 한 달 만에 500만 명이 거기에 다녀갔습니다. 이만큼 많은 도시들이 많은 국가들이
서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여러분의 그런 위대한 시민 정신에서 기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뭐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시와 또 시민들의 삶과 어떤 사회를 이렇게 뭔가 꿈을 꾸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어깨가 무거워지셨죠? 그래도 즐겁게 하십시다. 참여하는 것은 즐겁잖아요. 그죠? 네,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잘 안 들리시나? 들리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뜻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가실 천만 서울 시민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마음 나누었고요. 시장님께서 임박한 또 일정이 하나 더 있으신데 지금 살짝 늦으셔서 아쉽지만 아쉬운 마음 가득 안고 이동하실게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서울시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도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또 중요한 분이 여러분과의 시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올해 시민회의 토론을 이끌어 가실 분이신데요. 코리아 스픽스의 대표 퍼실리테이터이신 이병덕 대표님이신데 이제 무대 위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 서울시민회의 리딩 퍼실리테이터 이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좀 멈추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달려가게 하고 그리고 이끌고 가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까지 이게 그 줌으로 진행되는 화상회의와 오프라인에 지금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게 참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도 참 정말 감사한데 잘 진행해 주신 우리 전현 아나운서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기민주주의는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참여고요. 하나가 학습입니다. 학습을 하고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부터 좀 학습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메모하셨다가 아까 저기 앉아서 보니까 뭐 유튜브로도 뭐 카카오톡으로도 그리고 줌 채팅창으로도 의견을 남겨주시는데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또 한 분은 방금 제가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또 한 분은 영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이전에 또 그렇게 개별적으로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떤 접속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그게 좀 부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줌의 상황 또 이제 여러분 하드웨어의 상황들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서울 시민회의 일정 그리고 의제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회의가 어떤 계획과 어떤 일정과 그리고 무엇을 토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 조미숙 서울민주주의 담당관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조미숙입니다. 네, 2020년 서울시민회의에 함께 해주시기로 한 3,000명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민회의 구성 이후에 처음 마련하는 자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뵙게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물론 줌과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서울시민회의의 탄생 배경 그리고 3,000명의 시민위원 구성과 의제 선정 과정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올 한 해 서울시민회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을 논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기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원칙 하에 그간 청책, 현장 시장실 등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에는 지자체 최초로 시민, 시의회,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선도적인 모델을 도입하였는데요.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더욱 넓히기 위한 제도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면서 기본 틀을 만들고 또 서울시의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작년 5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신설돼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 참여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시민 참여의 영향력이나 결정력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여에서 결정으로 시민 참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결정력을 강화하고 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가 수기 공론을 거쳐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울시민회의입니다. 서울시민회의는 수기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서울시민회의의 위원은 총 3,000명이고 시정 참여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관심 있으신 시민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기 시민회의위원회 활동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요. 위원님들 스스로 의제를 선정하고 온 오프라인의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민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할까요? 시민회의의 의제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사회 이슈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올해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만나는 오늘 행사와 같이 우리의 삶과 일상을 정말 예상치 못할 만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코로나19보다 사실 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회의의 대의제를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로 정하고 그동안 저희가 먼저 5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코로나 2차 대유행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3개 분야에서 토론 의제로 삼을 후보를 선정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세부 의제를 정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3,000명의 위원님들께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묻고 그동안 저희가 정리했던 의제 후보군을 보여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분석을 해보니 주요 키워드는 역시 코로나 대응, 교육, 일자리, 경제 활성화, 생활 방역, 환경, 시민의식, 복지의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대다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 극복과 감염병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던 의제 후보군화도 거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 일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의제 후보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의 선호도는 어떤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는 그 분야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걸로 뽑힌 항목이 역시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알고 절실함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체계를 직접 마련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어서는 재난긴급 생활비 지급 대상과 방법, 또 한정된 의료자원 공급 분배 우선순위, 그리고 소통과 시민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이제 저희가 선호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는 분야에서는 역시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호가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대면이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교육 격차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감성적 소통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 여러분들께서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시민회의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숙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그것에 이어서 관심 의제로는 돌봄 공백, 고용 위기, 취약계층 등과 같은 코로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 지원,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역과 지속 가능한 사회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분야로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는요, 인권과 개인의 자유, 방역 및 안전과의 조화 문제, 그리고 지구촌 시민의 연대와 협력 방안 순으로 뽑아주셨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를 이끄는 절대 가치일 것입니다. 방역과 인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의제별로 세부 논의 계획은 저희가 온 오프라인 시민 개최 일정과 규모 등을 고려를 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회의를 진행하는 과정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바일로 실시하는 의견 조사가 있을 텐데 그것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의 일정하고 시민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 온라인으로 사전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전학습은 서울시민회의에 대한 기본 교육과 의제 관련 학습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5월 말에 기본 교육을 시작하고 6월부터는 의제와 관련한 학습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의견을 묻습니다와 같은 모바일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회의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제별 회의, 그리고 온라인 시민회의가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되고요. 8월 말에 열리는 3,000명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시민총회까지 총 3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시민총회가 끝나면 수기 공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제안하고 그 이후에 그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어 가는지 그 과정도 모니터링하고 또 우리의 시민회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회의별로 개최 일정하고 운영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별 회의는 아까 영상에서도 좀 소개는 했었는데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총 6번 개최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그 관련 부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야별 의제와 관련한 토론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방법은 300명에서 500명 규모의 오프라인 중심의 원탁 토론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참석 규모를 줄인다거나 오프라인 그 회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시민회의는 이제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정책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의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을 하고 시민위원님들은 그 토론을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회의는 6월 달에 한 번, 8월 그 말에 시민총회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시민총회는 8월 30일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 기간이 저희가 민주주의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주간 행사의 둘째 날 행사로 시민회의 총회가 열리는데요. 저희가 장소는 여기 서울시청 다목적홀을 비롯해서 각 권역별로 3,000명의 시민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대토론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 총회 날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주제별 회의라든지 온라인 시민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또 한 번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시민투표를 통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이 참여하시는 온라인 사전교육과 의제별 학습자료 제공은 이제 5월부터 진행이 될 건데요.
정책 관련 의견 수렴이나 온라인 교육, 토론 일정과 같은 그 우리 서울 시민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그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내드린 문자에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2020년 서울 시민회의 카카오톡 채널도 추가해 두시면 정보를 편리하게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00명의 시장님을 모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 소통하는 수기 토론회 장, 서울 시민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참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처음 들으셔서 좀 내용이 많다는 생각은 드시죠? 예, 이게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 시민회의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역할을 할 건가,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모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제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걸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2차 대유행이 되면 대폭발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때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제도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이고 그 과정에서 그럼 개인의 인권과 연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9가지 의제입니다. 그 9가지 의제인데 일정 보니까 이제 주제별 회의가 6번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죠? 궁금합니다. 자, 방금 그 담당관님께서도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의제를 모아내는 것도 상향식이었습니다. 예, 서울시가 준비하고 위원회가 준비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역일 겁니다.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건 방역인데 시민의 역동성과 함께 만났을 때 아까 여러분 얘기 나누셨던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이제 보면 경제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보면 어떨까라는 의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후로 일정입니다. 일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정이 여러분 6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과정, 그렇게 가기 전에 6월 둘째 주에 이 9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 전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해드릴 건데 아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앞서 있는 전문가이실 겁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엘리티즘,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을 버리자. 시민께 여쭤보고 시민이 어제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오늘 그렇다 그러면 그게 그런 걸지도 모른다.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랬냐면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서도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우리 조미숙 담당관님 간단한 질문부터 좀 드려도 될까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출석 체크합니까? 네. 아니군요. 그죠? 오늘 출석 체크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그 서울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전국적인 거죠. 그죠? 중앙정부의 자원봉사센터도 참석해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으로서 출석 체크하는 건 오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만,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가 네. 아까 이제 서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부분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원봉사 시간은 오늘 오신 분들로 한해서 오늘 아까 사인하신 분들.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인데요. 시민위원이 되면
리워드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있습니까? 저희 그 시민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금전적인 보상은 저희가 없고요. 이제 이 서울시장, 내가 서울시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질적인 보상은 없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의회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 1245년입니다. 영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으로 가면 그리스의 아테나이부터 해서 도시국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현대화된 의회라는 게 1245년 영국 국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 힘 한번 모아보자 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의회고, 그 의회가 각국마다 다른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자발적 참여로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 보상, 이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너무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마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또 깜빡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어느 분이 이제 이 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영상을 녹화해서 나중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점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갑자기 이게 그 시청이 막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영상이 좀 끊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공됐던 영상들은 다 아까 보셨던 사이트에 또 하나, 또 계속 한 두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 2020년 서울시민회의라는 친구를 좀 찾아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2020년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서울시민회의 이렇게 찾아도 친구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아마 좋은 정보가 갈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오늘 줌과 카카오 플러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로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창이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혹시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신 시민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광진구에서 온 나이는 46이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저는 이제 뭐 좋은 학벌은 아닌데 평소에 이렇게 저는 뉴스 덕후라고 할 정도로 시사에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뭐 금전적인 뭐 그런 보상은 없더라도 정신적인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신적인 보상이라 하면 보통 지금 제가 그래서 겪을 때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쉽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잘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한 가지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심리적인 보상이라 하면 이런 것 자그마한 일에도 조금 오해 듣지 마시고요. 내가 의원이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뭐 편법이 아니고 조금 더 수월하게 모든 것이 정당한 그 룰 안에서 해결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아니 그 점은 뭐 제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기보다 2020년 서울시민회의가 추구하는 바 또는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서울 시민을 모시고 하는 회의를 저희 이제 레이 시티즌이라 그래서요. 서울에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표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도에도 들으셨지만 평소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야 되겠다. 그게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우리 서로 간에 생각이 좀 다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인지의 불균질성이라 그러는데 그 생각이 다르면 말씀하시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게 아닌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 서로가 어떤 담백한 말씀들, 발표들 그리고 근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지 않고 모두가 얘기하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학습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요. 지금 질문 중에 그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인데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지? 하셨는데요. 줌의 도구에 소그룹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참석하실 때 적어내신 게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향식으로 의제에 따른 여러 갈래와 그리고 근거를 가져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전문가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전문성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더라는 겁니다. 서울 다르고 뉴욕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팩트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교묘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이제 의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으로 교통카드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을 챙겨드려서 그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콜센터에서 1대1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여성분 계시고 남성분 계신데 여성분께 먼저 기회 드리고 남성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의제나 안건 같은 거를 이제 해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게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어떤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 주시면 이게 나중에 통합이 되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된 내용을 서울시에 이제 정책 제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서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총회가 끝나고 나면 또 시민회의 위원분들께서 여기서 결정된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같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같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어떤 의견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의견은 시민들의 수기를 거쳐서 좀 더 통합적인 의견을 만들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다만 그런저런 과정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께 제공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뒤에 우리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분님을 알고 있습니다. 강도 퍼실리드에 있답니다. 저 강도에서 온 의제를 심의를 해서 하고 인구에서 말씀하신 얘기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단 그게 우리 저는 정신적 네, 가까이 좀 대시고 말씀해 달라고 말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저녁도 안 먹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오프라인 우리가 참석한 거하고 그 구별돼서 어떤 그 자원봉사 시간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줄 것인지 이런 문제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예, 추가로 이제 저기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의견까지 모아서 제가 그 담당관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추첨이 안 돼서 못 오신 분, 그러니까 당첨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말씀처럼 힘들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보다 좀 더 힘든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여기 더
오고 싶었는데 당첨이 안 된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자, 우리 담당관님, 네, 힘든 질문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저희가 자원봉사, 그러니까 활동 증명서 발급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저희도 오늘 시간이 7시 반이다 보니까 되게 저녁 식사를 채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행사장 안에서는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도록 하는 저희 내부 이 회의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음식물을 먹게 되면 계속 이걸 벗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의 이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미리 음식물을 나눠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이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저희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회의, 그러니까 오늘 오프라인에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가 워낙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미처 본인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 회의를 할 때도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이제 오프라인에 모시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제별 회의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 일단 온라인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방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음식을 제공 못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반대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에 오시겠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있는 토론에서 우선 배정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간단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또 이제 그 온라인으로 말씀해 주신 분 중엔 그 유튜브가 편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3,000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시는 거 너무 편하죠. 근데 거기엔 대표성이라는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결국 저희들이 의견을 여쭤볼 땐 제한된 어떤 그 검증을 거쳐서 인정을 받은 위원들끼리 토론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자, 채팅창 보니까 좀 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오프라인 오신 분들 중에 저기 뒤에 계신 분 한 분 지목해 드리고 여기 앞에 계신 분 두 분 마이크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네, 다름 아니고 지금 주제별 회의 6회랑 온라인 회의 3회로 잡혀져 있는 게 여기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이 다 모여서 각각의 의견들을 뭔가 공론화시키고 또 수기 과정까지 가려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 6회라는 거, 그 주제별 6회와 또 온라인 3회로 체계적으로 좀 되지 않으면은 정말 수교 과정까지 못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약간 노파심이 생겨요.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분과별 구성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석해서 뭐 신규 참석자 우선으로 뭔가를 진행한다고 하는 거 약간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혹시 진행되고 있었던 뭔가 있으면은 좀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머지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지금 질문을 받고 종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이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요청하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좀 앞쪽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공론조사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도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한데 한꺼번에 설명드리기가 좀 길어서 좀 그랬던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각 의제별로 배정된 전문가 계신가요? 네,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이번에서도 이제 질병관리본 분할과 지침서가 여러 번 수정돼서 개정안이
네, 두 분이 어떻게 똑같은 질문, 유사한 질문이시다, 그렇죠? 자, 세 분의 질문을 모아서 한번 담당관님과 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아마 우려하실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다 또 동일한 질문 같은데요. 이 9개 의제와에 대한 이제 6번의 주제별 회의와 그리고 온라인 회의 이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문가는 좀 이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제별 회의 6번은 이제 안내해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분야를 정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주제별 회의 6번에 대해서 날짜는 지금 아까 공지를 해드렸는데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그때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의제를 그러니까 어디에서 토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좀 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이 시민회의를 운영하는 이제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다시 공지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9개는 어떻게 보면 관문과 같은 겁니다. 다시 이걸 3개 영역으로 나누면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온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 민생을 돌봐야 하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다면 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과정에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연대하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건 그 3,000분의 시민들께 드리는 관문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 주실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여기 모실 때, 그러니까 3,000분을 선발을 할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적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6개의 어떤 그 카테고리는 나올 것 같고요. 또 공통으로 해야 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가 얘기는 지금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기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로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는 걸 오히려 전문가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도시가 아니라 서울은 그런 경험이 많고요. 오늘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후에 방금 얘기 드렸던 방역 그리고 경제 뭐 이런 부분들, 민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할 거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게 죄송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2분이나 지났습니다. 2분도 지났습니다. 화상도 발언권을 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자, 화상에서 발언권 한 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께 지금 32분인데요. 자, 이게 그리고 어떤 분이 3,000명의 난상 토론은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토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더 이상은 오리엔테이션 하기가 힘들다 그러시고요. 자, 온라인도 발언권을 왜 안 줬지 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30분까지니까요. 이 행사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우리 그 접속해 있는 분석팀에서 혹시 의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온라인으로 주시는 내용은 지금 답변을 채팅창에 남기고 있다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줌 접속이 원하지 않아서 유튜브로 남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줌에 계신 분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목한 비방이나 아니면 그런 주제를 너무 벗어난 것만 아니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도 또 많이 두려웠는데 큰 사고 없이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2020년 서울 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간식을 수령해 가시고요. 줌으로 오신 분들 곧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 잠시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실 땐 여러분 좀 천천히 퇴장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래저래 못다 하신 말씀들이 있으면 지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온라인 회의 이전에 온라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유튜브로 중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위원들의 소통 채널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줌이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 있습니다. 1811에 8476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2020 서울시민회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언제든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mocracy.seoul.go.kr로 접속하셔서 서울시민회의 코너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